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 우와, 나다다다다. 우와, 우와, 우와 세다. 아가, 정신 차리자. 하나, 둘, 셋. 하나. 보셨죠? 네, 아직 애기지만 분명히 문제 행동은 나옵니다. 네, 지금 저기 에이요, 캉, 에이, 너, 하나, 둘, 돌르. 친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금 보신 영상은 한 달 전에 올린 영상인데 1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고 많은 논란에 휩싸였던 영상입니다. 그 논란에 대한 반응을 제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댓글을 한번 더 볼게요. 댓글 보셨나요? 더 무서운 거는 애견업에 종사를 하셨었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필을 봤을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얼마 전에 애견 호텔 강아지 폭행 사건 알고 계시나요? 강아지가 물었다는 이유로 때렸습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한데 저는 일단 그 댓글 남기신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아지에 대해서 모르고 영상만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분들은 애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몇 그런 분들 때문에 애견업에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욕을 엄청나게 먹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진짜 목을 자꾸 조른다고 하시는데, 아니 당신이 강아지 일을 한다면은 목을 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전 조르지 않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이걸 잡아야 되는지 다른 미용사분들은 심지어 그 댓글창으로 오셔가지고 잘못된 정보라고, 목을 잡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안전을 위해서 잡고 하는 거라고 또 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몇 잘못된 애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분탕질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그리고 올바른 애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고소하고 이런 거, 물론 심하면 고소하겠죠. 고소할 만한 사람들은 몇 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가 약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의 영상이 아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꼭 무는 아이가 얌전해졌다고 해서 단순히 그냥 저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무는 아이도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고 마음을 바꾼다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이고, 여러 꿀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 보호자님들은 목 잡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애기 얼굴 미용하는데 가위질하는데 목을 잡고 미용하더라고요. 이거 학대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혹, 의심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 의혹, 의심 제가 여기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꿀팁 많으니까요. 보고 새롭게 반성하실 분들은 반성하시고, 앞으로도 이쁜 마음으로 애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응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확실하지 않은 건 굳이 손가락 살인하지 맙시다. 영상 보러 가실게요. 그러면 애기를 잠깐 안아볼게요. 그때 논란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하나로 그 논란은 끝난 거라고 보시죠.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뒤집었더니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이 자세를 편애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방법이고, 이 아이는 어떻게 뒤집어도 이 자세들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거워서 다시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으차. 으차. 자, 보십시오.
해롱해롱하죠. 약을 먹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겉모습만 보고 많은 분들이 심지어 애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나타나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아이를 실제로 보기 전까지 영상 속, 사진 속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그 사람한테 신뢰가 떨어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를 미용할 때 제가 한 번씩 뒤집고 인사를 했던 이유는, 아이 같은 경우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을 때 뒤집었더니 애가 얌전해지네, 편안함을 느끼네 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반대로 흥분을 했을 때, 또는 이 아이를 안고 이동할 때 얌전하게 뒤집어서 안아주면 이 아이도 그걸 편해하고 별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보호자님 가족과 저밖에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보호자님은 영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애기가 배 뒤집으면은 저렇게 축 늘어지는 거 저희 가족들만 알고 있었거든요. 문수쌤은 처음 만나는데 그걸 빠르게 캐치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네요 애기. 자, 그러면은 그대로 미용 들어가 볼게요. 참 사람들이 무섭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입만 살았다는 게요. 그리고 몸 미용하는 거가 왜 없냐고 했어요. 사실 몸 미용할 때 애기가 그 당시에 엉킴이 있어가지고, 엉킴 미용할 때 미용사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조금 밀고 빗질하고, 조금 밀고 빗질하고, 그거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 뭐 동물 유튜버들 말 많은데, 편집을 했든 편집을 하지 않았든 학대할 사람은 학대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고 그 몸 밀고 엉킨 거를 이렇게 찌끔찌끔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될 건 없다고 판단하에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 분명히 무는 아이였는데 왜 못 미는 게 삭제됐지?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엉켜있을 때 그냥 그거를 찍질 않아요. 그 엉켜있는 거 찍어봤자 또 사람들은 또 난리가 납니다. 이 아이가 무슨 트라우마 때문에 털 관리가 안 된지도 모르시면서 보호자에 대한 욕을 해요. 털 관리를 저렇게 안 하니까 어떻고 저쩌고 하겠죠. 저는 저한테 아이를 맡긴 보호자님을 어느 정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알고 오셨고 저랑 그분이랑 가장 잘 알아요. 그런 뭐 관리에 대해서. 근데 굳이 다른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저거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하는, 흔히 말하는, 저도 이번에 이런 걸 처음 들어봤어요.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자, 몸 미용하는 건 큰 문제 없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클리퍼도 반응 없고. 하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얼굴 빗질할 때 난리 났죠. 조금씩 싫어하는 모습 보이죠? 엉켜 있어요. 엉켜 있는 건 전 잘라냅니다. 비숑 얼굴 컷할 때 여기 지금 주둥이 엉켜 있죠? No. 얼굴 컷할 때 엉켜 있어요. 이 엉킨 거를 풀려고 할 때 있죠? 풀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No. 이런 반응을 하는데 이걸 풀려고 한다? 아프겠죠. 따끔따끔하겠죠. 근데 반대로 저거를 풀지 않고 잘라낸다? 그러면 얼굴이 동그라미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선택해야겠죠.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얼굴 동그란 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저거 다 잘라버릴 거예요. 일단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볼게요. 저는 이 친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르게 진정시키는 거예요. 저번 영상 보시면은 애기 막 으악 하겠죠. 오늘 두 번째 만남이라서 더 잘할 거예요. 그렇지.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으악 하고 있는데 목을 저렇게 조르시면 더 으악하겠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이가 흥분한 상태에 으악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렇게 오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만 만들고 강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오 안에서 이 빈 공간 보이죠? 잡고만 있는 거예요. 흔들흔들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딱 놓쳤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물리겠죠. 물리고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떨어질 것이고, 옆으로 막 점프하게 되면은 여기는 당연히 날카로운 가위들 도굴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목을 잡는 게 혹시나 목이 조여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목을 잡지 않아요. 그럼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이 친구랑 저예요. 목을 잡는 거에 대해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미용사님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런 거죠. 미용을 하는데 강아지 목을 잡고요, 이렇게 꽉 잡고 미용을 하더라고요. 미용할 때는요, 이런 날카로운 가위들 있죠. 날카로운 가위들이 움직입니다. 자, 그럼 목을 잡지 않고요, 받쳐만 놓을게요. 움직여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잘리거나 코가 잘리겠죠. 이 아이의 안전, 사람의 안전,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을 잡거나 또는 턱털을 잡는 거예요. 하지만 얘처럼 지금 no. 턱털 잡는 걸 싫어하는 친구를 대상으로는 저는 턱털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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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목을 잡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보셨죠? 바로바로 입질이 나올 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너 정신 차려야지. 응? 오늘 두 번째인데. 응? 아가 오늘 두 번째잖아. 그래? 그래. 그래요. 일단 진정을 시키는 게 첫 번째.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보이고 제 손에 이빨이 스쳤다 한들 저는 얘한테 짜증을 내지 않아요. 굳이 너 그러면 안 돼! 소리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발바닥으로 뭔가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얌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 그게 사실 꿀팁이래요. 꿀팁. 아무렇지 않은 척, 나 네가 으르렁해도 뭐야, 왜 그래, 아무렇지 않아, 자연스러워. 전혀 놀랍지 않고 난 너가 절대 무섭지 않아. 네가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달라지는 건 그거야. 그냥 얌전히 부드럽게 삐질할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비숑이라는 이유로 하이바를 이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죠. 엉킨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릴 겁니다. 아직 자극에 대해서 둔감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를 추구하는 미용은 학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친구를 대상으로 저거 자르면 얼굴 동그랗게 안 날 것 같아, 어떻게든 풀어서 의왕하든 말든 어떻게든 풀어서 이쁜 미용을 해야겠어, 이 마인드 자체가 저는 학대라고 봅니다. 때린다고, 방치한다고 학대가 아니에요. 욕심을 내는 것 또한 아이들 입장에는 학대입니다. 살살만 풀고 안 풀리는 건 그냥 잘라버린다고요. 자, 여기 한번 만져보자. 옳지. 엉킴을 자르고 있어요. Now 이렇게요. 갑자기 돌변해서 무는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빵꾸가 헉 났어요. 이거는 아마 이따가 드라이 끝나고 보시면은 엄청나게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이만큼이
잘라져 있는 거죠. 앞에 가장 중요한 털이라고 하죠. 동그랗게 만들기 위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애기가 물어요. 우리 애기가 무는데 하이바는 꼭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이 가끔 예약이 오시거든요. 저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그런 미용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세요. 아이가 싫어한다면 저는 하이바 하지 않을 거고, 아이가 싫어한다면 빵꾸 낼 겁니다. 미용이 끝난 후 동그랗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엉켜있죠? 네, 이게 덩어리예요. 이거는 풀게 되면은 귀끝이 빨개질 수가 있고, 풀면서 어떻게 해요? 피부가 당겨지겠죠. 피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집에 가서 귀를 텁니다. 귀를 털면은 귀 안에 돌고 있는 그 혈관 속에 있는 피들이 원심력에 의해서 끝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귀 끝에가 피멍이 들 것이고 피가 터져요. 귀는 지혈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가 터지면 응급실 또 가야 돼요. 그럼 응급실 가서 애 목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으르렁 거리는데 입마개 하고, 그 다음 뭘 해요? 진료를 보고 소독을 하고 또 생체본드를 바르고 꼬매거나 하겠죠. 그거로 인해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풀질 않는 거예요. 풀었을 때 오히려 더 자극이 되고, 그 자극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진료를 받으면서 또 한 번의 자극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생겼을 때 밀어버립니다. 굳이 막 이거 10분 넘게 풀 바에 자극 없이 딱 둥 밀어버린다는 거죠. 이만큼 지금 덩어리 된 게 나와 있어요. 또 이걸 자르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밀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구멍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용이 끝나고 나서 동그란 머리가 아닌 그 호빵맨이 호빵 뜯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저는 강아지를 꾸미는 미용사가 아니에요. 저는 강아지가 최소한의 자극을 받았고 어쩔 수 없는 미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 강아지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고 싶은 미용사입니다. 저한테 막 하이바 해주세요. 여기 삐져나왔어요. 이거 동그란 거 안 동그란 거 같은데 한 번 더 잘라주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안 해드리지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지 마세요. 왜 저한테 힘들게 선착순 예약하시고 와우셔가지고 또 잔소리 듣고 갑니까? 심지어 왔다가 제가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미용 안 할 테니까 그냥 딴 데 가시라고. 왜 힘들게 예약하셔서 왜 서로 얼굴 붉혀요? 강아지는 그런 미용 싫어한다니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밀었더니 지금 잘하잖아요. 아, 그리고 박수 칠 때 뭐 마취를 깨우려고 한다는데 박수 칠 때 박치가 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진짜 사람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 마취 깼습니까 이제?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박수 소리로 마취가 깨면 마취 약간 왜 있는 거야? 제가 박수 소리로 마취 깨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참 마법사죠.
엎드려. 잘했어요. 제가 자동 테이블을 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테이블을 제가 꼭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아이가 지금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으면은 말 그대로 지금 내려가 있어요. 앉아 있는 상태에선 이 높이가 맞겠죠. 근데 만약에 엎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엎드려도 돼요. 엎드려도 돼요. 하나, 둘. 몸에 힘을 빼시고. 옳지. 잘했어요. 엎드리니까 엎드리면 높이가 안 맞아져요. 그럼 전 다시 얘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일으키는 게 싫어요. 가만히 편하다고 엎드려 있는 애 빗질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러다 아이겠지만 그 사소한 자극 또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자동 테이프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이를 올리면은 제 허리로 딱 맞겠죠. 얼굴도 잘 보이네. 높아지니까. 최소한의 자극이 곧 훈육 미용의 정답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맞는 정답은 아니겠죠. 아이들마다 맞는 미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수를 치면서 깨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자, 저는 이제 턱빗질 할 거예요. 턱빗질 할 건데 얘는 지금 엎드려 있죠. 나 턱빗질 할 거니까 넌 일어나서 얼굴 들을 거야. 너 일어나서 내가 얼굴 들 거야. 너의 주둥이를 잡고 난 얼굴을 들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인위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수를 쳐가지고 호로꾸꾸 호로꾸꾸 꾸꾸꾸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저는 이 아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일어났을 때 목을 받쳐주는 거죠. 그 다음 빗질을 하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가지고 자꾸 만지작거려가 아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왜 난 일어났고 왜 난 지금 빗질을 하고 살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생각의 차이가 훈육 미용이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늘 훈육 미용은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 단순히 이렇게 물 땐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게 질문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생각의 차이입니다. 입장을 바꾸는 생각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또 뭐 편집됐다고 해가지고 편집됐다고 하셔가지고 또 잠깐 끄는 사이에 또 약 먹어서 얌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바닥에 내려두면요 혼자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가보자. 그래 올라와. 가자. 보세요. 움직이죠? 그리고 또 이 상태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힘들다 엄마. 자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 아이의.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저와 이 아이의 보호자님만 알고 있는 이 꿀팁이라고 하면 꿀팁이죠. 뒤집었을 때 가만히 있는 강아지는 흥분했을 때 뒤집으면 진정을 하겠네. 맞아요. 으이차 고생했어요. 내 도깨비 가위 새로 나온 신상 도깨비 가위 그냥 뭐 할 말 없어가지고 신상 자랑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 좀 해볼게요. 이 아이가 얌전해진 이유가 뭘까요?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근데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영상을 올릴 때 꿀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개를 하면서 이게 꿀팁이라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강아지랑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 강아지들은 뭔가 진심 그리고 노력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는 반면 사람들은 꼭 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무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진 거냐고, 우린 그게 궁금하다고 라고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관찰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답을 알려주죠? 이 아이를 얌전하게 만든 정답?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방법만 씁니다. 맞지 않는 아이한테 다 그 방법만 써요. 이 아이 솔직히 정답 말로 표현 못해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 손이에요. 손기술로만 한 거예요. 손기술, 보정하는 자세. 아까 턱털 잡는 거 싫어했죠? 턱털 지금 괜찮죠? 주둥이 잡는 거 싫어하죠? 괜찮죠? 손기술로 안정감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중에 하나는 보호자님과의 긴 상담이었어요. 얘가 과거에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병이 있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 그 트라우마를 예상하면서 강아지는 반대로 그때 그 기억을 오늘 착각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 입장 바꾸기 생각.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런 행동들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친구한테 다가가야 할까? 갑자기 으르르 쾅쾅 물려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제스처와 어떠한 목소리 톤, 어떤 손질과 기술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만져야 할까? 그냥 뭔가 마음과 제 손기술과 이게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친구 사실 뭐 저번에 논란 있었을 때 풀 영상 다 뽑아놨어요. 뭐 나중에 뭐 해명할 수도 있고 다 뽑아놨는데,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도 갑자기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듯이 미용을 잘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무언가는 곧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방구석 전문가님들은 또 이렇게 보실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 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손기술로 무는 애를 잠재워? 라고 하실 텐데, 그 사이에 또 뭐 약물을 주입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렇게 영상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끝까지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 2, 1 광고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카메라예요? 뭐예요? 우리에게 또 유튜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약을 먹으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 테지만, 약을 먹으면은 내 발로 잘 못 써요. 그리고 무는 애를 상대로 뭐 조금 뭐 약물을 뭐 티 안 나게 먹인다고 하시는데, 티 안 나게 먹이면은 무는 것도 얌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일 나요. 약 잘못 쓰면은. 그리고 저는 그냥 미용사일 뿐이라서 약을 구할 수도 없고, 그거 구하다가 걸리면은 진짜 병원도 문 닫고 말 나옵니다. 그거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약에 손 안 대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끝났어요. 아까 턱털 잡는 거 싫어했죠? 근데 뭐 별거 없죠. 늘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아가 별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일어났어요. 저번이랑 똑같아요. 자, 안아줄게요. 안고 뒤집습니다. 자, 저번이랑 똑같은 영상입니다. 이대로 끝내가지고 또 말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내려놓을게요. 아이고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자,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우리 애기 이거 배 뒤집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지. 그치? 이거 배 뒤집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지. 애기 불러봐. 만져달래요. 만져달래요.